오늘은 이기관 선생님이 전해주는 내일의 기후 뉴스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미래 기후 뉴스와 관련한 문제를 드리는데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오늘은 2분 선정해서 태양광 충전기 마이크로 솔라블럭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용어 맞히기예요. 이것은 수력 발전의 한 방식으로 높이 차이가 나는 2개의 저수지를 만들어서요. 물이 많을 때나 야간에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높은 곳의 저수지에 퍼 올렸다가 물이 적어지는 갈수 때나 낮에 전력이 많이 소비될 때 그 물로써 발전하는 방법인데요. 태양광 발전에서 잉여 전력을 저장할 때도 좋은 이 발전을 두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양수 발전, 2번 화력 발전. 네,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력 발전의 한 방식으로 높이 차이가 나는 2개의 저수지를 만들어서요. 물이 많을 때나 야간에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높은 곳의 저수지에 퍼 올렸다가 물이 적어지는 갈수 때나 낮에 전력이 많이 소비될 때 그 물로써 발전하는 방법인데요. 태양광 발전에서 잉여 전력을 저장할 때도 좋은 이 발전을 두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양수 발전, 2번 화력 발전.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맞히신 한 분께 재밌는 햇빛 에너지를 만드는 마이크로 발전소에서 태양광 충전기 마이크로 솔라블럭 보내드립니다. 힌트를 드리면요. 지금 물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높이 차이가 나는 2개의 저수지. 그러면 1번 양수 발전. 이 수가 물 숫자죠. 2번 화력 발전. 네, 어느 게 정답일까요?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할 때 정답 발표하니까 1부 쭉 들으시면서 아무 때나 계속 문자 정답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옆에 손님을 한 분 같이 모시고 오셨네요. 네, 누구신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에서 상임이사 역을 맡고 있는 김인욱입니다. 네, 상임이사님, 저희 한번 작년에 전화 인터뷰 하지 않았나요? 파주의 네, 맞습니다. 네. 경기도 각 지역의 태양광 협동조합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들 대표분들하고 통화할 때 그때 한번 저희 네. 오늘의 기후에 출연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오늘 그런데 왜 어째서 두 분이 함께 오늘의 기후에 오셨는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오늘 수원에서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네. 자랑하려고 그러는데요. 직접 네. 해주시죠. 네, 오늘 그 경기 에너지 협동조합 협의회에서 저희 파주의 시민발전 협동조합이 우수조합으로 선정이 돼서 오. 예,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 네. 그런데 저희는 궁금하죠, 항상. 그럼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우수종합으로 뽑히신 건가요? 어떤 분한테 어떤 조합에 이 상을 주는 건가요? 왜 때문에 받았냐? 네, 그렇죠. 이 많은 조합들 중에서 뭐 발전소를 이제 늘려가는데 저희가 좀 다른 조합하고 다른 특이한 점은 이제 민간 부지. 네. 파주에는 이게 작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를 보유한 그런 민간 사업자들이 많으세요. 네. 그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도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간 부지로 발전소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리고 파주의 3호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호기요. 네, 눌놀이 평화마을이라는 곳에 파주의 3호기가 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평화마을 분도 오늘의 기후에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물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는 마을을 만들겠다 해서. 네. 네. 맞아요.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그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3호기 발전소가 양조장 위에 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그 양조장에다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조장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 아리백 양조장이 되는 겁니다. 아, 저희 상품으로 주는 아리백 계란처럼 비슷해요. 한국에서는 네, 맞습니다. 아리백 양조장. 네. 거기서 이제 술이 나오면 아리백 술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막걸리. 네, 아,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아리백 막걸리를 예, 저희가 만들게 되고 네. 그런 점들을 또 이제 소개하고 예,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네, 파주의 시민협동조합의 김인욱 상임이사님이 파주에서 이제 제 3호기 세 번째 태양광 올리면서 태양광 발전소 거기가 파주 무슨 마을이었죠? 눌놀이. 물놀이 마을. 눌놀이. 눌놀이 마을. 네네네. 눌놀이 마을. 거기 눌놀이 마을에 양조장에 세워서 이제 아리백 막걸리를 생산한다. 네. 거기에 그러면은 파주의 시민협동조합이 태양광 설치를 하는 역할을 그렇죠.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태양광과 상관없지만 상임이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럼 평소에 이기관 기술이사님하고 같이 일하시면서 힘든 점이나 뭔가 즐거웠던 점이나 아 이래서 우리는 콤비다라든지 네. 힘든 점을 말하자면 바로 네. 예, 이야기하나. 예, 항상 바쁘세요. 네, 바쁘다 보니까 예, 뭐 연락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제 연락은 좀 자주 잘 받아주는 네, 편입니다. 예. 네. 아 이기관 이사님이 제 연락만 안 받는 게 아니었군요. 크게 위로가 됩니다. 네. 아주 힘든 점은 농담이었는데 예, 네. 즐거운 점. 아 이래서 우리는 콤비다 하는 게 있다면. 그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하고 예.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가진 아이디어들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서로 그게 좀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티키타카를 잘 하고 예, 아. 그렇게. 그래요. 저희 태양광 협동조합 분들 모시면은 그래도 좀 연령대들이 아무래도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분들이다 보니 지역 문화나 활동에 연령대가 좀 약간 지긋하신 분들이 많은데 김인욱 이사님하고 이기관 이사님은 태양광 협동조합 다 모이면 굉장히 젊은 세대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평균 연령을 낮추는 데는 기여하고 크게 있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실은 이제 더 낮은 이제 더 어린 더 젊은 그런 세대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겠죠. 네. 그래요. 오늘 김인욱 이사님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자랑할 거 있을 때 언제든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이기관 선생님이 전해주는 내일의 기후 뉴스. 미래에서 어떤 기후 뉴스가 전해질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 뉴스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첫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제이미 엄마, 구름버섯 숲 체험 함께 가요. 여보세요. 제이미 엄마, 오늘 같이 못 가는구나. 오늘 유치원에서 현장 학습 가는데 클라우드 CC로 가거든요. 어머, 자기 몰랐구나. 지금 클라우드 CC 문 닫은 지가 언젠데. 우리 소리가 골프 치는 게 아니고 소리는 오늘 뭐 발트 킨더 같은 숲 체험하고 뭐 버섯도 따고 뭐 이끼놀이 하고 뭐 그러고 오는 거지. 응? 거기? 거기 태양광 발전소로 바뀐 지 몇 년 됐어. 거기 햇빛 너무 좋잖아. 엄마들은 옆에 파크 골프장에서 퍼팅 게임이나 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나 젊었을 때 골프 좀 쳤지. 뭐 잘 치진 않고 뭐 누가 골프 치러 가나. 사진 찍으러 갔지. 그래, 작년에 첫째째도 갔었는데 잘 해놨더라. 그늘집도 옛날 그대로인데 이제 엄마들 기다리는 카페로 바뀌었어. 제이미 엄마, 다음에 제이미도 데리고 한번 바람 한번 쐬러 같이 가자. 그래요. 나 오늘 갔다 올게요. 전혀 미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단어가 몇 개 낯설어요. 클라우드 CC. 이거는 골프장 이름 골프장 같아요. 이름인데 왜 클라우드라고 했을까? 그 골프장에서 숲 체험하고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는 그런 이제 발트킨더 같은 애 숲 체험 버섯 따기 거기 태양광 발전소로 바뀐 지 몇 년 됐어. 근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우리나라 골프 산업, 골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골프 산업이 점차 사양세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 사양세예요? 네네네. 그 20대들한테 엄청 인기 있다고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막 불과 나오던데. 몇 년 전입니다. 네네. 그런데 골프를 치는 인구도 23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래서 골프장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 경기가 좋지 않은 탓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젊은 층의 유행이 다른 데로 또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골프의 핵심 소비층인 장년층, 남성들의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골프장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 것도 점점 그분들도 나이가 들고 있고. 네네네. 그래서 점점 골프장발 불황 소식이 들려오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골프장들은 뭐 매각, 용도 변경, 뭐 더 심하면 압류, 뭐 경매 등을 통해서 골프장이 뭔가 변신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뭐 이제 축소될 것 같은 확신이 드는데요. 이제 골프장의 미래 일부는 태양광 발전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 골프장 하는 분 한 분 알고 있는데 얘기해야겠네요. 불황이구나. 사실 코로나 때 골프 치러들 많이 갔잖아요. 다른 운동을 못 하니까. 20대들한테 붐이다 해서 저는 지금도 많이 치는 줄 알았는데 불황이구나. 이 골프장이 이렇게 바뀌고 불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골프장이 넉넉치 않다고 항상 주장하는 골프 애호가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소식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골프는요 스포츠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요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뭐 발전도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태양광 면적을 요구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부지 집약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골프장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골프장이요? 네. 전혀 모르죠. 그런 거 자꾸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마요. 그냥 문자로 답을 미리 알려주고 좀 물어보세요. 네, 어떻게 되나요? 600개가 넘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죠. 네. 통계에 따르면 전 국토의 0.42%를 차지하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40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0.42%라고 하니까 또 별로 안 넓어 보이는 느낌도 드는데. 시로 얘기하자면 좀 손에 잡히게 고양시 정도 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요. 골프장만. 예.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지금 현재 한 30기가와트 수준이거든요. 네. 이걸 이제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200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네. 골프장에 비해서 뭐 아까 별거 아니네 생각보다 하셨는데 그것의 절반. 네. 얼마 전에 어떤 대통령이 네. 이제 뭐 태양광이 뭘 뒤덮는다 뭐 이런 표현을 중국산 태양광이 했어요. 예. 우리나라 산림을 해치고 있다. 네네네. 네. 그런데 골프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골프 치는 건 좋은데 이 면적 뭐 같은 목적을 대하는 토지를 대하는 용도를 대하는 우리 감수성이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만 중요한 건 뭐 어쨌든요. 골프장이 불황을 겪게 되면 네. 그 일부가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기 좋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프장이요. 네, 지금 사진에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네. 2018년에 일본 야마구치현에 실제 그런 전환이 있었습니다. 야마구치현에 저렇게 큰 골프장이 있었군요. 뭐 지금 골프장 크기는 비슷해요. 네. 18홀이니까. 근데 야산을 거의 다 골프장으로 만든 느낌인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골프장을 지금 56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로 바꾼 거죠. 56메가와트요. 네. 그럼 저 크기가 얼마나 될까? 대체 어떤 종류의 어떻게 태양광을 바꿀 수 있을까? 비교를 해보자면 네. 전라남도의 해남에 있는 네. 우리나라에서 단일 발전소로 가장 큰 발전소에 속하는 솔라시도 발전소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 오른쪽에 네. 그림에 보이신다면 저게 솔라시도. 네, 발전소 보이죠? 네. 이 발전소 바로 서쪽에 18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네. 18홀 골프장 크기와 100메가와트 발전소 크기가 좀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100메가와트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대충 이 면적과 골프장과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우리는 어떻게 이 토지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그늘이 된 곳은요. 네. 이제 음지식물이 자생하기 좋은 곳으로 조성해서 골프장은 뭐 도로도 잘 깔려 있고 예쁘고 조명도 잘 돼 있고 그렇잖아요. 주변에 맛집도 있고. 네. 기존 인프라 그리고 편의시설 뭐 이런 자연 환경 등을 활용해서 그냥 단순한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라 뭐 숲 체험을 한다든지 캠핑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도시민들하고 공생하는 모델로 탈바꿈하는 사례로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기관 이사님이 지금 불황 중에 매물이 나오는 골프장들이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는 건 어떠냐. 그래서 그 태양광 아래에서 숲 체험, 캠핑장 이런 것도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요거는 좀 가까운 미래에 부동산 투자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이기관 이사님이 가져온 미래의 뉴스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정답을 맞힐 시간인데요. 오늘 이상하게 이상한 건 아니죠. 산불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네요. 아마 퀴즈 문제와 정답 때문일 것 같은데 일단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어 맞히기였어요. 이것은 수력 발전의 한 방식으로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개의 저수지를 만들어서요. 물이 많을 때나 야간에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높은 곳의 저수지에 물을 퍼 올렸다가 물이 적어지는 갈수 때나 낮에 전력이 많이 소비될 때 그 물로 발전하는 방법인데요. 높은 곳에 올렸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면서 발전하는 걸까요? 태양광 발전에서 남은 전력,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데도 좋은 이 발전을 두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제가 물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1번 양수 발전, 2번 화력 발전 하고 보니까 모든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기관 이사님 정답은 1번 양수 발전인데요. 양수 발전이요. 네. 근데 문제 난이도가 네. 그 아까 오전 시간이랑 비교해서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저한테 아니 1번 양수 발전, 2번 음수 발전 뭐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음수 발전이어서도 제가 힌트를 과감하게 드렸을 거예요. 제가 아까 물수 하는데 옆에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이기관 이사님이. 한동천 님도 양수 발전 정답 보내주시면서 산불 진화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인명 재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산불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한동천님, 저는 일할 때 비가 내리면 좋지 않아요. 제 일에는. 근데 이번만큼은 좀 많이 내려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안타깝네요. 다들 산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기관 이사님이 산불 관련해서도 아이디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오늘 퀴즈 문제였던 양수 발전 관련해서 미래의 새로운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상 뉴스, 가상입니다. 두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빰빰빠밤 빰빰빠밤 청첩장 김양수 군과 유살림 양의 결혼식. 매일 선글라스를 낀 그녀가 산정호숫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해지는 저녁에 가로등에 드리워진 그의 긴 그림자가 너무 늠름했습니다. 다가오는 2035년 4월 8일 한국수력원자력 산천양수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김양수 군과 산림청 산청항공본부 소속 헬기 조종사 유살림 양의 아름다운 인연이 지리산 자락의 라일락 향기와 어우러져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발걸음하시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로운 목소리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김인우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의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오늘 특별 출연하신 거죠. 네. 김양수 군과 유살림 양 하니까 양수와 살림 오늘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갑자기 청첩장이잖아요. 어떤 점에서 새로운 뉴스라고 정하신 걸까요? 산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은. 네. 이분들은요 산에서 데이트를 한 겁니다. 산청의 양수발전소 직원과 네. 산림청 직원이 평소에 한 장소에서 일하다가 눈이 맞아서 선남선녀가 혼인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얼마나 많은 직장에서 일하다 눈이 맞아서 혼인에 이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양수발전소가 입지하는 곳이 굉장히 산 높은 곳이고 네. 뭐 다른 게 잘 없어요. 산 꼭대기에 있고 그냥 고즈넉한 산정호수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양수발전소는 특징이 이 산 꼭대기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막아서 작은 호수를 만들어요. 인공호수를 만드는데 네. 산하고 물이 같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분명 로맨틱한 장소일 거고요. 네. 그런데 뭐 양수발전소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산림청 항공본부가 네. 이 호숫가에다가
산림청 헬기 패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 직원이 자주 마주친 겁니다. 네. 근데 왜 산림청 항공본부가 이 양수발전소를 이용할까? 답은 산불 방지용이죠. 그래요. 지금 산불 진화되기 바랍니다. 윤세호님, 이기관 이사님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갑네요. 덕분에 김양수 군과 이살림 양 결혼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산불도 빨리 진화되기 바랍니다. 최숙자님도 미래 기후 뉴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이기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양수 발전소가 뭔데 이게 산불 방지용이 될까? 요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양수 발전소란 무엇입니까? 네, 우리 퀴즈를 통해서 예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생에너지 시대의 이 양수 발전소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악 지형에 하부 호수와 상부 호수를 둬요. 그리고 낙차가 약 수백 미터 돼요. 이 수백 미터 낙차를 활용해서요. 양수 펌프가 있습니다. 네. 우리 양수기라 그러면 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써서 전기가 남을 때는 물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전기가 모자랄 때는 방류를 해서 네. 이제 우리 계통에 발전 출력을 내는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근성이 좋다고 해요. 네.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소근성이 좋다는 건데요. 그래서 뭘 새로 만드는 발전소는 아니고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옛날에는요. 밤에 사람들이 자니까 에너지가 남네. 이걸 가지고 끌어올리자. 그리고 낮에 산업 시설이 돌아가니까 전기가 필요하니까 여유 있게 방류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태양광이 많아지게 되면요 반대가 됩니다. 네. 저녁에 밤에 방류를 해서 태양이 없는 시간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네. 태양 에너지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만큼 많을 때 네. 그때 낮에 양수하는 패턴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아무데나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좀 이제 위치가 좀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뭐 예상하다시피 소백산맥, 태백산맥 등 이렇게 깊은 산에 위치할 수 있는 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수력 발전이기도 하고 위치 에너지 발전소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현재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7개가 있고요. 그리고 총 발전 용량은 4기가와트 정도입니다. 아, 우리나라에 양수 발전소가 7개나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이게 네, 국가 기밀이 오래됐습니다. 아니면 어디 있는 걸까요? 국가 기밀입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 위치가 기밀이라는 건 아니고 네. 거기가 이제 좀 닫혀져 있는 시설이에요. 네. 국가 보안상. 보안 시설일 것 네, 같아요. 보안 시설이에요. 양수 발전소가 어디 있다 하는 게 알려지면 이게 군사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이해서 네. 산자부도 예.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추가로 4개 건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이한 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소멸하는 곳이 많아요. 소백산맥, 태백산맥 지역에는. 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네. 있죠. 그래서 유치하려고 지자체에서는 이걸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시설이라는 네.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산불 때문에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된 지명들 있잖아요. 네. 경북 영양이라든지 네네. 뭐 봉화라든지 네. 이런 지역에서 이 양수 발전소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산 꼭대기 높은 곳에 큰 저수지, 호수와 비슷한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양수 발전소의 상부 저수지로 활용을 한다면 그게 산불이 났을 때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 이제 뭐 저수지 많잖아요. 네. 뭐 수원 근처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수원에도. 그래서 평야에는 예전부터 농업용 저수지가 많이 있어요. 높은 밀도로. 제가 그거를 딱 여쭤보고 노래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막 바로 말씀을 해주셔갖고 들을까 말까 노래를 일단 듣고 산 꼭대기에 물을 모아두면 이게 산불 방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서 온 남자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이기관 선생님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수 발전소를 지금 산 높은 곳에 만든다 하니까 얼핏 드는 생각이 야 이것도 환경 파괴 아니야? 이 산림을 파괴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이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이 있죠. 아, 네. 네, 콘크리트 블럭이 일정 부분 들어가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소양강댐처럼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뭐 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산림 훼손이 있는 건데 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양수발전소의 플러스 부분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백업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계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 산불 때문에 그 지역에서 네. 산불을 빨리 꺼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 산불에 대한 예방 시설 혹은 그 났을 때 방제 시설로서의 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플러스가 점점 세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콘크리트가 산꼭대기에 좀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를 환경 파괴다 막을 게 아니라 그 시설이 있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기술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네. 뭐 적응하는 시설로서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한테 물그릇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요. 항상 이규환 이사님께 뭘 여쭤보면은 이렇게 막 원론적인 얘기를 안 하시고 역시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유연하게 얘기를 하셔서 산 꼭대기에 일종의 호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큰 저수지. 옛날에는 평야의 저수지가 이제 농사 지으려면 여기저기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데 산 꼭대기에 양수 발전소를 세우면서 이렇게 큰 저수지가 생기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게 산불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지 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결이 되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지금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산불을 끄기 위해서 헬기들이 산림청 헬기들입니다. 주로 산림청 헬기들이 물을 담아가지고 물주머니를 담아다가 위에서 쫙 뿌리는데 그런 헬기가 산림청 소속 헬기가 50대가 있습니다. 네, 50대밖에 없나요? 예. 그리고 한 대가 한 번에 이제 풀 수 있는 물의 양은 8,000리터. 예. 약 8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저 멀리서 보면 그 물이 되게 적어 보이는 거예요. 산불의 크기에 비해서. 네. 빨리 자주 가서 옮겼으면 좋겠는데 불을 그렇죠. 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물하고 이 산불이 난 지역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하. 빈도수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헬기를 더 많이 갖추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네. 물그릇을 지역 곳곳에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헬기 바람 강풍 불고 하면 못 뜨니까 또. 네. 그래서 만약에 물그릇이 중간중간에 있다면 헬기가 2배의 빈도로 더 빨리 대응할 움직일 수도 수 있을 있고. 거고 네.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2월에요. 산불이 있기 전입니다. 올해 네. 2월에 영양군에선 경북 영양. 지금 산불이 난 난리 영양군에선 났죠. 산불 방어대 소속 대원들이 네. 지역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소식을 우리는 오늘 처음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네. 나중에 알았어요. 예. 알아보다가. 이런 캠페인까지 하셨군요. 네. 그래서 산불 진화를 위한 양수발전소라는 의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뭐 산불을 보면서 일단은 뭐 생명, 우리 인명 피해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재산 피해도 피해야 할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나무라는 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있는 산소를 내보내고 네. 그 탄소, C, 카본을 저축해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죽으면 그대로 땅에 묻히는 우리가 탄소 포집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건데 네. 그걸 산불로 인해서 한 번에 활활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 카본이 산소와 만나서 CO2가 되는 겁니다. 네.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거죠. 그 피해는 그 지역뿐만 아니고요. 뭐 우리 모두의 몫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온실가스를 만드는 거다 우리가. 그래요. 밀라노 3580님이 오늘도 하루를 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매일의 순탄한 이 일상이 참 소중하네요. 산불로 잃어버린 일상과 삶을 맞닥뜨린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고 우는 이모티콘 보내주시고 나서 지금 옆에 같이 계신 또 우리 김양수 군과 유살림 양의 산정호숫가 결혼식 또 특별 출연해주신 김인욱 상임이사님 보러 하고 싶은 말씀 오늘 다 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여러분 가상 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산불도 사실은 가상뉴스라기보다는 정말 가까운 미래에 이뤄져야 될 정책 제안 같은데요. 저희 궁금한 건 아까 태양광 민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우수조합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왜 파주에서 어떻게 그 굉장한 일인데요. 그 기업체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서 온 남자고요. 네, 현재에서 온 남자. 현재에서 파주에서 왔습니다. 네, 김인욱 파주에서. 상임이사님입니다. 예. 네, 이건 현재 이야기입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 아리백 지원 팀이 있습니다. 시청에요. 네, 파주시에. 그런데 그 아리백 지원 팀이 기업 지원과에 속해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 24년도에 파주시 기업 박람회에 아리백 지원팀과 저희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이 같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공장주 분들한테 저희 조합을 소개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지 임대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네. 그리고 설득을 통해 가지고 그 공장들의 지붕을 저희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저희가 계약을 올해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정말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도 적극적으로 잘하신 거지만 그 공장주분들 작은 소규모의 기업을 하는 분들이 마음을 열도록 파주시청에서도 판을 잘 깔아주신 거네요. 네, 그 파주 시청도 그렇지만 네. 파주시청도 그렇고 그리고 공장주 분들도 마음이 또 열려 있고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수조합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현재에서 온 남자 김인욱 상임이사님 말씀이었고요. 자, 내일의 기후 미래에서 온 남자 이기관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래에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 참 유익했죠, 여러분.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 들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